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30일 이제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10월도 이제 마지막이죠.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오전보다는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큰 이벤트인 에이펙 행사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 그러니까 알맹이는 거의 이제 다 쏙쏙 빠진 느낌이죠. 뭐 에이펙 행사에 뭐 어떠한 뭐 이벤트가 열린다라기보단 우리가 중요시 생각했었던 건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시 생각했던 건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끝날지, 그 다음에 아직 남은 한중 간의 정상회담, 뭐 한일 간 정상회담은 뭐 크게 시장에 반응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한미 간 그리고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에이펙 행사에 대해서 알맹이를 빼먹을 건 다 재료 소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저께 주챔 콜콜콜에서도 에이펙 행사로 인해서 거기에 수혜받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못 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아마 오늘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좀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타결됐습니다. 에이펙 행사에 대해서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냥 이거는 어떠한 뭐 의미도 아니고 어떠한 뭐 무게중심도 아니라 저는 협상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옆나라 일본과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해결을 했고, 뭐 절대적인 금액도 일단 낮을 뿐더러 1년에 200억 달러를 상한 한도로 놓는다라는 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거를 멘토님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저께 이 한미 관세 협상이 저녁에 타결이 되고 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애프터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장 궁금했어요. 요게 딱 나오고 상한선이 200억 달러가 나왔다 라고 하니까 그때 원달러 환율이 10원가량 폭락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구나. 물론 뭐 우리나라만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미국이 왜 저러나, 진짜 답답하네,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발맞춤을 해주면서 피해가 없게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다. 뭐 3,500억 달러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간 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한미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자동차주가 올랐는데 오른 것보다 지금 음봉 맞고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오늘 에이펙 행사에 제가 총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자동차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에이펙 행사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비유를 했죠. 테이블을 뒤집더라도 자동차 많이 안 떨어질 거다. 반면에 협상이 잘 된다 해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 올라갔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25%에서 15%로 떨어진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 협상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사들이 누가 있죠? 일본의 도요타, 그 다음에 독삼사라고 불리는 독일 자동차, 유럽의 자동차, 똑같이 15% 관세로 시작하는 겁니다. 출발선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차이점이 뭐냐면, 원래는 한미 간의 FTA 협상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2.5% 관세를 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세를 25%로 일괄적으로 올리고 FTA는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15%로 다 동률하게 간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나라가 15% 할인을 받을 거면 12.5%로 자동차는 낮추는 게 원래 맞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마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초반에 막 떴다가 밑으로 내려온, 다시 따지고 보니까 물론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그러면 유럽과 일본 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상대를 해야겠구나, 2.5%라는 그 큰 장점을 없어지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목이 오늘 생각보다 안 갔죠. 아마 그 점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여전히 저는 자동차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한테 뭐 어떠한 수혜주가 올 것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제 말씀드렸죠. 미중 간의 정상회담 그냥 사진 찍기용일 거다. 아무런 결과가 없을 거다. 예, 그냥 왔기 때문에 만났어야 됐고 트럼프도 표 때문에 대두를 수출을 해야 되고 어제 제가 4번 뉴스에 중국이 대두 그 18만 톤 사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나기는 만날 텐데 뚜렷한 결과가 있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예, 당연한 겁니다, 이건.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없던 관세를 이끌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갑자기 다 양보하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정상 간의 공동 회견이 없이 그냥 각자 돌아갔다. 왜냐면 이제 시진핑 주석은 뭐 이제 차를 타고 돌아갔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에어포스원 타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뭐 이럴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좀 충격을 받죠. 전체적인 충격을 받는데 어쨌든 조정이 좀 필요한 시장이니까 저는 크게 나쁘진 않다.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오전에 자신있게 나왔죠. 뭐 잠정 실적 때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제가 보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주가가 올라갔어요. 예, 세론이 안 나왔습니다. 잠정 실적 때 어쨌죠 우리? 세론이 나왔죠. 예, 월초에 세론이 나왔죠. 근데 실적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갔죠. 어저께 하이닉스 실적 발표해서 주가가 올라갔죠. 우리나라 증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실적에 대해서 조금만 한꺼풀만 좀 벗겨보자면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12조가 나왔고 그 중에서 7조가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이다. 예, 거기서 삼성전자가 또 코멘트하는 건 뭐냐? HBM3E는 이미 납품을 시작을 했고 엔비디아에 HBM4는 이미 고객사들한테 샘플링을 시작했다. 예, 근데 물론 HBM4가 SK 하이닉스가 또 독점적인 위치에 있긴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마 가격 인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침투를 할 건데, 조금 반도체에 대해서 들어가자면 이미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3E는 원시 공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HBM4까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HBM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걱정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주가는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갈 때까지는 HBM의 기대감과 HBM의 실적으로 간 게 아니고 D램 가격 상승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HBM이 어떻게 되냐마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부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은 제가 조금 들어오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또 선물 쪽에서 또 약간 매수세로 또 변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한 3시 8분 정도 됐는데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연속적인 매도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저께 제가 표현해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팔면 팔수록 우리 고객 예탁금 80조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 때려박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좀 분위기는 안 좋아질 수 있을지언정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진 않습니다. 오늘은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이제 다시 뭐 3,000대로 내려간다? 3,900대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진 않고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라고 수급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세업종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적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쪽. 네, 이쪽이 뭐냐면 일단 하나오션이 뛰죠. 왜냐면은 조선업계 중에서 잠수함을 가장 잘 만드는 잠수함을 만드는 데가 하나오션이고 그 잠수함에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잠수함은 물론 디젤 엔진도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수소 연료 전지로 들어가서 잠수함이 조용하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두산 퓨얼셀, 뭐 범한 퓨얼셀 이런 퓨얼셀 같은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느낌. 전력기기 오늘도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장에 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전력기기 쪽이 계속해서 좋다라는 건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동차는 강세업종이라고 오늘 하긴 그렇지만 시장 대비 좀 강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자동차가 안 가는 이유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 오랫동안 쉬었다가 좀 올라갔거든요. 네, 화장품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약간은 뭐 제 예상입니다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 대변인 그 젊으신 분이 뭐 인스타에다가 한국 화장품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약간 그런 이슈로 좀 올라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화장품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실적 발표일이 다가와서
실적이 예상보다 덜 나와서 화장품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모아갈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 수출 데이터를 보면 화장품은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지금 완벽하게 박앤세일이다. 우리는 너무 지금 올라가 있는 상승 종목에만 이렇게 목매달 필요 없고, 오늘 2차전지 떨어지는 거 보셨죠? 화장품이 이미 박앤세일이니까 좀 보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약세업종 원전이 좀 떨어집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섹터기도 한데요. 원전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하나인 것 같아요. 어저께 한미 간의 협상이 나오면서 뭐 자동차 얘기, 관세 얘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핵 추진 잠수함, 핵 연료 추진입니다. 핵 연료 추진 잠수함,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선업이 갔는데, 원자력 얘기가 딱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뭐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원전은 꼭 별표를 치셨으면 좋겠고, 인터넷 어저께 네이버 카카오가 생각보다 시장보다 되게 강했거든요. 5% 막 6% 올라갔는데 오늘은 올라간 것만큼 좀 떨어졌는데, 솔직히 떨어진 이유는 정확하게 찾기는 좀 어렵고, 남북경협은 이틀 내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좀 컸기 때문에요.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종목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내가 물려있다면 한번 튀어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좀 또 움찔움찔 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가 없이 좀 빠지는 게 특징인 것 같고, 2차전지가 오늘 좀 전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삼성 SDI도 뭐 한 4, 5% 올라가다가 보합까지 밀리고 있고요. 특히나 LNF가 한 13% 정도 빠지고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2차전지가 또 전체적으로 빠지고 나면 거기서 옥석 가리기를 꼭 하셔야 된다. 그 옥석 가리기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다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ESS가 이런 뭐 이제 소극연의 그런 분들도 있어요. 틀리다는 게 아니고 ESS라는 비중, 그러니까 매출 비중 자체가 사실은 작은 건 맞습니다. 회사가 100을 팔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회사가 100을 팔면 10%도 매출 비중이 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건 그거고, 그건 펀더멘탈이고요. 지금은 2차전지의 ESS가 올라가는 이유는 기대감과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은 그런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펀더멘탈 따지는 그런 지금 4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쪽에서는 ESS 유념해서 꼭 보셔라, 눌러줄 때 분명히 기회가 올 거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레벨업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일단 에이펙 총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에이펙에 대해서는 기대감보다는 이제 재료 소멸의 자세로 여러분들 다가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